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포인터, 우리가 구조체와 그게 이제 파생적인 그 비슷한 그 구조체를 활용한 그 공용체라든지 열거체라든지 빗필드 구조체에 대해서 다뤄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나, 이런 포인터와 이제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관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중 포인터. 이거는 여러분들 전번에 포인터 배우면서 했죠. 포인터 투 포인터라고, 그 포인터를 가르치는 포인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중 포인터 선언할 땐 이렇게 스타를 두 개를 가지고 선언한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에는 저장될 수 있는 게 포인터의 주소가 저장됩니다. 포인터가 변수의 주소가 저장되는 것인데 반해서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 투 포인터, 즉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주소가 저장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터를 선언하면서 얘는 변수의 주소가 저장되는 반면에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의 주소가 저장되죠. 이게 또 포인터 앞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거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제, 이제 요 예제도 그 전번에 그 포인터, 이중 포인터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보면은 그대로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의 문장을 이제 중에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게 이중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이제 갖는 이런 함수를 하나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주소에 주소가 들어가죠. 이렇게 스트링 자체는 주소인데 그거에 또 end를 시켜가지고 이중 포인터니까 포인터의 주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선택한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하나 선택돼서 나오죠. 이것도 예를 들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인터 배열, 어레이 오브 포인터. 포인터를 여러 개 쓸 경우 그 하나하나 포인터를 선언하는 게 이제 불편하고 이럴 때 포인터 배열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번에 이것도 강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들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배열 앞에다가 스타를 붙여가지고 이건 포인터들의 배열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가 여러 개 모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인티저 변수를 이제 하나씩 5개 선언해 가지고 각각의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각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그 PA 제로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 그 A의 주소가 들어간 거고 PA1에는 B의 주소,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소를 여러 개 쓰고자 할 때는 이렇게 포인터를 배열로 만들어서 선언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혹시 이제 다른 데서 보여야 될지도 모르는데 배열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레이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int star a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포인터 배열이죠. 어레이 오브 포인터스예요. 즉 포인터가 10개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배열 포인터라고 그래요. 배열 포인터는 그래서 int star a 해가지고 이렇게 10 이렇게 10 이렇게 적어주면 이 a라는 거는 배열을 가르치는 포인터인데 어떤 배열을 가르치고 있냐면은 정수로 구성된 10개짜리 정수 10개로 구성된 배열의 주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포인터예요. 요 a라는 게. 그렇게 선언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열 포인터, 즉 한 개의 포인터입니다. 이건 한 개의 포인터예요. 이렇게 포인터 배열은 이제 이게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10개 없는 경우에 이렇게 10개 포인터 10개가 선언되는 포인터 배열인데 요걸 이제 가로를 쳐주면은 배열 포인터가 돼서 한 개의 포인터가 되면서
정수 이렇게 선언하면 10개짜리 정수를 정수 10개짜리로 이루어진 배열, 요거를 가르치는 포인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int a10 했을 때 요 a도 배열의 이름도 배열의 주소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크게 다르냐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 A0, A1, A2에서 A9까지 들어가겠죠. 요거 이제 A0일 거고. 자, 그러면은 요 A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주소는 우리가 포인터는 덧셈 연산이 된다고 그랬죠. 포인터끼리 덧셈은 안 돼도 어떤 정수 수하고의 덧셈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A 플러스 1을 하면은 A 하나 증가해서 이렇게 여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B라고 합시다.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B 플러스 그러면 이제 B도 여기를 가르쳐요. 여기도 이제 B를 가르칠 수 있죠. 10개짜리 그 배열을 가르치는 주소가 저장될 수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10개짜리 배열이면 이제 이래 놓고 B에다가 이래 놓고 B에다가 A를 넣으면은 이 개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B 플러스 1 하면 여기가 갈 거 아니냐. 일단 B에는 배열 10개짜리 배열의 주소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 주소가 그러면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int P 이렇게 선언했다면은 P에는 A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거 그러면 P가 이제 여기를 가르치게 돼 있죠. 이 배열의 시작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 int b 이 스타 p 해가지고 배열 포인터를 선언해서 b에다 a 넣는 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b 플러스 1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이유가 b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선언되냐면은 이제 이래놓고 b가 a를 가리키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b에다가 배열의 이름이 주소인데 그거에 또 주소를 엔드를 붙여줘서 이렇게 집어넣어줘야만 그 개념적으로 맞습니다. 배열 포인터와.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마 배열 2차원 배열에서 잠시 내가 다루었을 텐데 이때 이제 b 플러스 1 하면은 이게 이제 요렇게 하면은 b에다가 and a를 해주면은 요것이 이 10개짜리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르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다른 점이 뭐 이래 놓고 b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요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배열 포인터는 그 여기에 선언된 개수를 한 개의 단위로 봅니다. 한 개의 동작 단위로 보기 때문에 b 플러스 1을 해주면 여기를 해서 다음 원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요 뭉치 다음 뭉치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즉 이 배열의 끝하고 끝에서 다음 말하자면 그 A의 10을 요게 A0 이게 A9이니까 A10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10번째를 가르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즉 요 10개가 한 단위로서 플러스 됐고 감소하는 이런 개념의 포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배열 포인터는. 그러니까 배열 포인터는 요 사이즈가 하나의 증감 단위입니다. 그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 포인터를 쓸 때는 보통 1차원 배열에서 배열 포인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용해봐야 오히려 귀찮아지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end까지 써서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제 2차원 배열부터는 이런 배열 포인터를 쓰면 행 단위로 하나의 행으로 해서 다음 행을 가르칠 때 이 배열 포인터를 쓰면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차원 배열에서 행 단위로 동작시키고 싶을 때,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요 행 다음에 또 행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 요 컬럼의 개수만큼을 가지고 배열 포인터를 선언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 행 단위로 하나씩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원 배열 혹은 3차원 배열에서는 이 배열 포인터를 가지고 어떤 그 행 단위의 묶음 혹은 2차원 단위로 묶음으로 한 번씩 띄어나갈 때 이런 배열 포인터를 쓰면은 효율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하겠죠? 이 혹시 이제 뭐 질문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자열 배열과 2차원 배열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등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문자열 자체는 1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문자열 자체가 스트링인데 요게 이제 1차원 배열로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문자열들의 배열 1차원 배열의 또 배열이니까 결국 문자열 배열은 우리가 2차원 배열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2차원 배열을 이제 등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문자열 배열은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이 가고 이제 등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저장할 때 2차원 배열을 그냥 사용을 해버리면 공간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열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주면 공간을 오히려 더 절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잡아주고 컬럼 개수는 10개지만 행 개수는 이제 모르겠다 몇 개. 그럼 이제 초기화 시키면서 애플, 블루베리, 오렌지, 멜론 이렇게 하면 4개가 이제 행이 잡히겠죠. 그래서 행이 잡히는데 어떻게 잡히냐면 컬럼이 10개이기 때문에 1차원 10개씩 문자들이 10개로 이루어진 10개짜리 배열을 4개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잡고 마지막에 널 캐릭터, 블루베리 잡고 마지막 문자 이런 식, 그다음에 오렌지. 그럼 요 뒤에 있는 얘들은 그냥 놀아요. 빈 공간이 돼버리죠. 이렇게 낭비되는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낭비되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규칙적인 동작을 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2차원 배열로 문자열을 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걸 그냥 문자열 배열을 사용해 버리면은 그냥 이 문자열 하나는 포인터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때문에 각 문자열을 즉 애플이라는 저장된 요 애플의 시작 포인터, 요 블루베리의 시작 포인터를 가르치는 포인터 배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포인터 배열을 여러 개의 포인터죠. 포인터 배열. 그러니까 포인터 어레이를 만들어서 이 프로0, 프로1, 프로2, 프로3 즉 요 4개가 잡혀 있기 때문에 4개가 잡히면서 각각은 포인터가 되면서 얘는 애플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얘는 블루베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가르치는 포인터를 가지고 문자열을 생성하게 되면은 메모리 얘는 이 뒤에는 이제 없습니다.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낭비되는 공간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포인터 배열을 이렇게 선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 배열, 어레이 오브 포인터입니다. 배열 포인터가 아니고 이렇게 2차원으로 2차원 배열을 가지고 그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지만 그 포인터 배열을 가지고 스트링 문자열들을 생성하게 되면 공간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런 문자열 하나하나가 포인터로 디파인 된다. 그건 얘기를 전번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포인터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니까 여기 지금 정해놓고 물론 여기 보면은 4개인 줄 알지만 이제 코딩에서는 이게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그 행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사이즈 오브 프루츠 요 프루츠를 가지고 요게 이제 포인터 배열의 개수를 잡으면은 그리고 한 개의 포인트 이게 전체 사이즈거든요. 얘는 전체 사이즈고 프루트 제로가 하나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 그 4개의 포인트가 가지는 전체 사이즈고 얘는 포인터 한 개의 크기를 가지고 나누면 이 포인터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구성하는 포인터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요 N개를 가지고 이제 포르풀 돌면서 그 프린트 시키면 프루트 제로, 프루트 1, 2, 3 하면 애플, 블루베리, 오렌지, 멜론 그대로 다 찍어냅니다.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그 전번 강의에서 요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 타입 데피니션 하면서 함수 포인터 개념이 있었는데 요 함수 포인터 뭐냐면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에는 함수 포인터는 그 함수의 시작 주소가 저장될 수 있는 포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이름이 들어가 줘야 돼요. 함수 이름이 결국 그 함수의 시작 주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앞에 반환형을 적어주고 이 함수가 그 반환하는 값이 뭐 int 타입이다 그러면 int를 적어주고 함수 선언할 때 반환형 적어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함수 포인터 이름을 앞에 스타를 해가지고 괄호를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가 사용하는 매개 변수들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는 그 이제 그 결국은 함수의 시작 주소가 저장될 수 있는 포인터인데 그 함수의 시작 주소는 함수의 이름이 함수 시작 주소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선언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함수 프로토타입 정의를 앞에서 저는 해주고 그 add sub라는 함수가 있고 자 그래갖고 함수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얘는 int 타입 두 개를 매개 변수로 잡는 함수 포인터다. 그래서 pf 해가지고 스타 붙여서 함수 포인터 선언합니다. 이거 배열 포인터 아니에요. 여기 배열 포인터 사이즈가 들어간다. 이건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함수 포인터에 add라는 함수의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이제 pf는 add 함수의 시작 주소예요. 그래서 add를 호출하는 대신에 pf 갖고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pf 해가지고 10, 20 하면 요 add 함수가 동작을 해요. add가 없구나 지금. 자 그래가지고 10과 20을 더한 결과가 나와요. 즉 add 10, 20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10 플러스 20은 30이다 라고 찍어주고 add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return x 플러스 y, return x 빼기 y. 자 그 다음에 이제 add 함수 끝나고 나중에 내가 서브 함수 쓰겠다 하면 pf에다 이제 서브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pf 부르면 이때는 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함수 포인터라는 포인터는 하나를 선언해 놓고 여러 개의 함수 이름을 거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 저장만 시켜주면 돼요. 함수 이름, 함수의 시작 주소만 이렇게 서로 바꿔주면은 그 pf라는 걸 써가지고 그대로 같은 pf를 쓰지만 이때는 add 함수가 호출되고 이때는 sub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해하겠죠? 이게 함수 포인터예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는 그 필요시에 여러 개를 함수를 한 개의 포인터 갖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포인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쓸 경우 여러 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쓰면 돼요. 함수 포인터의 배열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 pf라는 거는 함수, 요게 함수죠. 이제 보면은 매개 변수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 포인터인데 그 함수 포인터가 5개 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이에요, 이게. 함수를 가르치는 포인터의 배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브 0 함수, 서브 1 함수, 서브 2 함수 이렇게 서브 4 함수 4개의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포인터를 5개 선언을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pf 제로에는 이 서브 제로를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C 서브 제로 가르치게 되고 얘는 pf1에다 서브 1을 집어넣어 주면 pf1은 이걸 가르치게 되고 즉 이렇게 해놨겠죠. pf의 제로에다가 서브 제로 그 다음에 pf의 1에다가 서브 1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각각이 하나하나씩 다른 함수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각각의 함수 쓸 바에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배열을 선언 안 하고 함수 포인터 하나를 선언하고 필요시에 그 함수에 그 pf에 서브 제로를 저장 혹은 서브 1, 서브 2를 하면 하나 갖고 5개를 다 호출할 수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러나 이제 이런 여러 개 함수 포인터가 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함수 포인터 배열을 가지고 선언해 버리면 그 각 함수 포인터들이 여러 개의 함수들을 동시에 가르치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함수 포인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메뉴란 함수, add 함수, 서브, 멀티 함수, 디바이드 함수 이거 다 int를 가지고 있죠. 메뉴는 보이드 함수니까. 그래서 메뉴 함수는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할 거면 0, 1은 뺄셈, 2는 곱셈, 3은 나눗셈, 4는 종료 해가지고 메뉴를 쫙 디스플레이 해줘요. 메뉴는 자 그래가지고 메인에서 이제 초이스 변수, 리설트, x, y, 인트 변수 5개를 선언하고 함수 포인터를 선언해가지고 초기화 시켰죠. 이게 뭐냐? 그럼 pf 재료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add라는 함수가 들어간 거고 pf1에는 서브 함수가 들어간 거고 pf2에는 뭘 함수, multiply, 그 다음에 3에는 divide 함수. 이제 이런 게 주소가 다 함수의 주소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메뉴 디스플레이 해주고 메뉴 중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하겠죠. 0, 1, 2, 3 이렇게. 그래서 초이스가 0보다 작거나 4 이상이면 이거 틀린 거죠. 그때는 브레이크돼서 빠져나가지고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이제 입력 받아서 PF에다 초이스 값. 그러니까 이게 PF에 0인지 1일지 이제 요거는 초이스 값이 들어있죠. 그럼 초이스에 0이었으면은 뭐야? add 함수를 호출하겠죠. 이게 1이었으면 서브 함수를 호출할 거고. 이렇게 해서 함수 포인터를 여러 개 선언해 가지고 그 어떤 값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 골라서 부를 수 있을 때 이럴 때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죠. 유용하죠. 이런 경우. PF 하나 가지고 4개의 함수를 그 변수를 가지고 요 값의 변함에 따라서 PF0, PF1, PF2, PF3 이렇게 4개의 함수 중에서 아무거나 자기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 이거 뭐래라 해서 2를 선택했다. 그러면 정수 입력하세요. 해서 견적 200이다. 또 이제 똑같이 되풀이 되겠죠? 그리고 add는 이렇고 서브는 이렇고 멀티는 이렇고 디바이드는 함수는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함수의 인수로 함수 포인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함수를 다른 함수로 전달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또 인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함수한테 그 함수를 넘겨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자바에서도 굉장히 그 유용한 기능인데 자바에서는 이걸 우리가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메소드를 인수로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그런 게 이제 자바도 가지고 있는데 C도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기는 거죠. 포인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서브 f라는 함수 그리고 void f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브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개 변수로서 void 결과를 반환하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함수 포인터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void하고 pf하고 그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f를 넣어주면은 요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여기서 PF에 서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F에 F가 들어가 있어요. 요 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F에서 호출해 버리면 F가 호출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이건 그냥 여기서 우리가 국 서브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함수의 결과를 보고 뭐 더 해보겠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F를 호출해 버리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걸만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얘는 F를 호출해서 그 뒤에 또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를 또 다른 함수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C 같은 언어에서도 이렇게 함수를 다른 함수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그 매개 변수로서 함수 포인터를 전달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F1이라는 함수, F2라는 함수, 얘는 더블 매개 변수를 하나 갖죠. 그다음에 포뮬러라는 함수는 펑션 포인터, 즉 함수 포인터를 더블 리턴해주는 함수 포인터를 그 매개 변수로 갖고 그다음에 int n 정수를 매개 변수로 가져요. 그래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죠. 자, 그래서 메인에서 포뮬라 해가지고 F1 10 또 한번 포뮬라 F2 10 부르면은 이제 PF F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되면 포뮬라고 F1이 포뮬라라는 함수에서는
이제 호출을 할 때 여기 이제 그 펑션 포인터로 F1이라고 뭐 PF F1이 저장되면은 F1이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여기 이제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어떤 함수를 호출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i가 1일 때는 F1, i가 1이면 PF1이니까 PF1일 때 이제 그 F1 리턴 요걸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포뮬라 F2 하면은 요때 이제 F2가 들어가요. F2가 저장돼서 1부터 해가지고 자, 요 F2 요게 호출되죠. 그래서 이게 그 요걸 실행할 때는 이제 요 PF의 F1의 함수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요게 이제 PF가 말하자면 F1이 되죠. 그래서 여기 i는 1부터 요 n에는 10이 들어갔으니까 제일 처음에 PF1 곱하기 PF1 여기 이제 F1이에요. 플러스 PF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 PF가 F1이었기 때문에 그 F1을 호출하면은 그 F1을 호출하는 거죠. F1을 호출하면은 K분의 F1을 호출하면서 n이 10이 들어가는 거죠. 10이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PF1, PF2 그러면서 PF1을 구하면 썸은 썸 플러스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PF2 곱하기 PF2 플러스 PF2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요 PF2는 이제 요 F1이라는 함수에 2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곱하기죠. 여기 곱하기 그 다음에 1.0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또 그 다음에는 1.0의 2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2 플러스 1.0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10번을 덧셈을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PF2를 이제 F2를 넣어서 PF를 불러대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함수를 가지고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코사인 K니까 PFY 그 PF 이제 PF가 F2가 됐으니까 F2에 1을 집어 들어가니까 코사인 1, 그 다음 플러스 곱하기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이거 덧셈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2 곱하기 코사인 2 더하기 코사인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썸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또 코사인 제곱, 결국 이건 뭐냐면 코사인 우리가 제곱을 못하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PF 어떤 i의 제곱 플러스 PFI 플러스 1이죠. 1 플러스 그 함수값, 그 함수의 제곱값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계속 돌아가는 거죠. 10번씩을.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함수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받아가지고 그 함수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게 F1을 호출할 수도 있고 F2를 호출할 수도 있게끔. 그래서 이제 함수 포인터 사용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뭐 13.36 어쩌고 12점 얼마 이렇게 계산돼 나와요. 그래서 요거 식을 보면은 아까 그 보여줬지만 여기 이제 지운 거 보면은 이 함수를 하는 요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함수죠. 이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구하고자 할 때 요 때마다 f 함수가 바뀐다. 어떤 때마다 바뀔 때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 포인터를 넘겨줘 가지고 그 포인터에다가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이제 알겠죠? 다음은 여기서 일단 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